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위치부터 간단히 먼저 보면요, 되게 좀 위치가 좋습니다. 지하철이 가깝죠. 자, 보다시피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요. 자, 화서역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위치는 이렇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4억 7,700만원. 자, 경매 물건을 보면서 당연히 가치도 봐야 되고 실거래 시도 봐야 되고 투자의 수익률도 봐야 되잖아요. 일단 먼저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84.9제곱미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5층 중에 4층입니다. 4층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 비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세부터 먼저 보면, 일단 말소기준권 이후에 전부 소매 이름으로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시세부터 보면 84.99여서 104입니다. 104제곱미터 이거거든요. 104제곱미터인데 어차피 109도 비슷하니까 거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정말 요즘에는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다. 자, 여기 보시면 6억 2,300, 6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자, 109를 보셔도 6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억 3천, 6억 3천 정도 나오고 있죠. 4층 인접을 감안해도 6억 정도는 충분히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억 정도 시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은 일단 이 물건을 먼저 보시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일단은 6억이니까 4억 7,700이므로 충분히 신권의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1일이네요. 빼빼로데이. 어쨌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물건을 보면서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참 생기더라는 거죠. 일단 먼저 등기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저당 압류, 공매 공고, 압류, 가압류, 이전, 그 다음에 강제경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먼저 있죠. 공매 공고. 저 공매를 나왔던 적이 있어서 공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공매를 먼저 봐야 될까? 일단 공매는 취하가 됐거든요. 취하가 되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공매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공매를 본다면, 공매 재산 병세를 본다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압류들의 금액을 알 수 있죠. 금액을. 여기에는 당연히 등기부에 있는 압류 금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압류 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 재산 명세에서 압류 금액을 볼 수 있으므로 한번 열어보는 게 당연히 좋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냈는데요. 편집을 좀 했는데, 자, 보다시피 이렇게 세금 신고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특징들을, 제가 이걸 왜 열어봤냐면 특징들을 좀 알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해서. 자, 보시면 금액이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큰 금액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자, 보다시피 세무서들은 금액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아닌 구청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렇게 적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당연히 세무서는 국세이고요. 여기는 지방세가 되죠. 지방세는 아무래도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방세는 금액이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무서처럼 국세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고 클 경우가 높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서는 먼저 대충 한 2,500만원, 2,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2,600 정도로 2,700 정도 되겠네요. 2,700 정도가 되는 세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등기부를 보시면 근저당 2억, 그 다음에 가압류 4억의 이 강제경매가 나왔고요. 지금 이게 같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압류가 3천으로 할게요. 대충 3천 정도에 여기 가압류 1억 7천. 자, 그럼 대충 합치면 얼게 되나요? 2억에서 합치면 6억에 이거 합치면 7억에 6억 7억 7천, 약 한 8억 정도가 되죠. 맞죠? 8억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8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유권 이전 매매. 자, 이게 저도 정말 왜 이런지 저도 궁금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머리를 써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두 가지 생각. 만약에 이 채무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채무를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바꿔버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8억이에요, 8억. 이때 당시 시세는 얼마였어요? 지금 이 거래가를 보시면 4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돼 있는데, 이때 실거래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4억 3천 정도 하는 거래, 시세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8억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데 거래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전입세대 랜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전입세대 랜덤을 봤더니 2016년도에 국시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시가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을 보시면 이 물건의 채무자가 국시입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박씨이긴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국시였잖아요. 국시인 상태에서 채무가 이렇게 들어왔고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채무를 껴안고 이렇게 매매가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물건지는 국시가 살고 있고 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이 박씨는 주소지를 봤더니 서울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과연 왜 이 매매가 일어난지 지금 4억 3천만 원이면 아무리 못해도 지금 취득세도 상당히 적지 않게 냈거든요. 아무리 지금보다는 취득세 적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의 취득세까지 내면서 왜 이렇게 이전을 시켰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왜 이런 매매가 일어났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물론 이 매매를 산 박씨 입장에서 사면서 이거 다 말소해 줄게 라고 그거를 믿고 샀다고 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등기부에 다 써있는데 설마 진짜 등기부도 안 보고 그냥 예를 들어 좀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직거래로 이렇게 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유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 이 매매가 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도 좀 알 수 있게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물건은 현재 지금 실거래 시세는 7억 정도 되는 굉장히 일단은 현재 지금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므로 6억인가요? 6억 정도 되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입찰자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다시피 실거래보다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니까 메리트는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